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교수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황금으로 여겨지는 과일.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과일이 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한국인 99%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 전문의로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믿음, 만약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여러분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과 함께 먹는 3가지 음식, 그리고 그것을 먹는 시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제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99%, 70대인 그분들은 인공투석기에 앉게 되기 전까지 바로 이 식습관이 보내는 치명적인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지난 15년의 임상 경험 동안 저는 예방할 수 있었던 너무나 많은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잊히지 않게 하는 말은 68세에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만약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사과와 함께 마신 우유 한 잔, 20년간 지켜온 그 건강한 습관 때문에 지금 제 신장 2개를 모두 맞바꿔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부전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에서 보내는 아주 작은 구조 신호들을 수년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기, 피로, 식욕부진 같은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70, 80%가 상실된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토록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 신장을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한 쌍의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그것들은 수백 리터의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내며 모든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서 이 필터는 약해지고 더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인에게 매우 흔한 습관이죠. 사과에는 천연 유기산, 사과산 등이 풍부하고 우유에는 단백질 카제인이 매우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위장에서 만나면 사과의 산이 즉시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킵니다. 속된 말로 이것은 끈적끈적하고 덩어리진, 극도로 소화하기 어려운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미 나이 들어 약해진 여러분의 위장은 이 시멘트 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 2배로 수축하고 2배의 위산을 분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그 찌꺼기들이 장으로 내려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난장판을 치워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신장 필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약해진 필터에게 깨끗한 물 대신 자갈 돌돌멩이를 처리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필터는 마모되고 막히고 결국 영구적으로 망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전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숨겨진 적은 우유나 사과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여러분의 안일함입니다. 속이 좀 더부룩하면 여러분은 나이 탓이겠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밤에 화장실을 2, 3번 가게 되면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피부색이 칙칙해지면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라며 또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단언컨대 이것은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절박한 비명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입니다. 며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다가 또 괜찮아집니다. 여러분은 어제 뭘 잘못 먹었나 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려 했지만 여러분이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환자 99%가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기 직전에 빠졌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과는 먹는 방법을 안다면 황금입니다. 사과에는 장을 청소하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과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퀘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청신호 해결책은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
혹은 식후 2시간 뒤에 깨끗이 씻은 사과를 껍질째 드십시오. 그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만약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콤비가 있습니다. 첫째, 사과와 찐 고구마, 고구마입니다. 이것은 장을 위한 황금 콤비입니다. 특히 섬유질 섭취가 적은 우리 한국 노인분들에게 좋습니다. 고구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사과의 펙틴이 독소를 쓸어냅니다. 찐 고구마와 1시간 뒤에 먹는 사과 한 알로 구성된 가벼운 아침 식사는 완벽합니다. 둘째, 꿀에 찐 사과, 꿀찐 사과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한국의 민간요법입니다. 위가 약하거나 밤에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생사과를 먹으면 속이 찰 수 있습니다. 사과를 찌면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증가하고 부드러워져 소화가 잘 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셋째, 사과와 당근 사과 더하기 당근입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와 당근 반 개로 만든 작은 주스 한 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노화되는 눈을 위한 훌륭한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자갈도를 던져 넣는 대신 고급 생물학적 세척제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필터를 부드럽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넣으면서 나쁜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독이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신호 해결책입니다. 제가 제 환자들에게 절대 금지하는 3가지입니다. 적신호 1. 사과를 우유, 치즈 등 다른 유제품과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막히게 하는 시멘트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사과를 먹는 시간과 최소 1시간, 가급적이면 2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적신호. 짜고 맵거나 기름진 식사 직후에 절대 사과를 후식으로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국인의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우리는 너무 짜게 먹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뜨끈한 김치찌개나 기름진 삼겹살을 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그 소금, 고추,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극한의 위산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은 사과 한 조각으로 입가심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과의 산이 위산 및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결합하여 역류와 속쓰림을 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은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과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성신장염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식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사과를 드십시오. 적신호 3. 저녁 8시 이후에 절대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저녁에 TV를 보면서 사과를 깎아 드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저녁 8시 이후 여러분의 몸, 특히 간과 신장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당과 수분이 많은 과일인 사과를 먹는 것은 신장에게 야간 근무 야근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야간요로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됩니다.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 무거운 눈꺼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 섭취된 수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우물을 파지 마십시오. 신장이 망가진 후에 의사를 찾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매일 아침 5분간 자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소변 확인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소변을 보십시오. 만약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많고 그 거품이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신장 필터가 새어나와 귀중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부종 확인하기.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 바로 위 피부를 5초간 강하게 눌러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움푹 팬 자국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함유 부종. 이는 여러분의 신장이 수분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징후입니다. 셋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 튼튼한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서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어렵거나 일어설 수 없다면 이는 여러분의 근육량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며 신장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 3가지 검사를 실행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99%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예방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신호 1. 부종. 아침에 눈꺼풀이 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울었거나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엔 오후에 발목이 붓습니다. 많이 걸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필터가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 2. 야간요. 낮에는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는데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어납니다. 이것은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초기 징후입니다. 신호 3. 거품요 또는 소변색 변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주 거품 같은 소변, 혹은 진한 차색, 콜라색, 심지어 핏빛 소변. 이것은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신호 4. 극심한 피로와 피부 가려움증. 이것은 매우 흔한 징후입니다. 8시간을 충분히 잤는데도 기진맥진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미친 듯이 가렵습니다. 그것은 신장이 독소 요소를 거르지 못해 그것들이 혈액에 쌓여 가려움증과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신호 5. 가장 위험한 신호. 속 더부룩함, 식욕 부진, 메스꺼움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경고했던 거짓말쟁이입니다. 혈액 속 독소 요소가 일정 수준까지 쌓이면 위를 자극하여 메스꺼움과 식욕 부진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덜 먹게 되면 증상이 다시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병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필터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긴급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자녀들에게 알리십시오. 낙상이나 마비 같은 응급 상황이라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병원에 도착하면 제가 야간요와 부종이 있고 소변에 거품이 낍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신장은 생명의 필터입니다. 70대에는 이 필터가 매우 연약하므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둘째, 절대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거나 짜고 매운 식사, 김치찌개 등 직후에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필터에 자갈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셋째, 야간요, 부종, 거품요. 피로감은 노환이 아니라 신장의 긴급 신호입니다. 인공투석실에 앉아서 여러분의 피가 기계를 통해 걸러졌다가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만약에 라는 말을 하는 날이 오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60대, 70대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신장 하나를,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